문학카페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글과 말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곤 하는데 여기에다가 글에 감성을 입히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제주를 닮은 글과 그림으로 예술 활동을 아주 활발히 펼치고 계십니다. 캘리그라퍼 김효은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숨결을 그림 같은 글씨로 쓰고 그려내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효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표현이 멋집니다. 숨결을 글에다가. 그리고, 네, 그림 같은 글씨로 쓰고 그리는. 네네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와, 작품들로 한가득 네네. 이렇게 공간이 참 알차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여기가 지금 제 영감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글씨 정미서예요. 예, 제가 작업하는 글씨 정미서인데, 할아버지 집이거든요. 옆에 이제. 작가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사시던 집이고, 이제 옆에 하가리 방해공장이라고 제가, 방해공장이 제주어로, 그러니까 정미소를 제주어로 방해공장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여기 말하면, 아이고, 방해공지 손짓딸, 방해공지 손짓 여기 마시냐? 이렇게 할머니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예, 그런 것 같이. 그 할아버지가 왜 쌀겨를 도정하고 왜 보면 여기에 문화중심지 같이 약간 사랑방이 있던 공간을 제가 글씨로 여기 사랑과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잇는 공간이었으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창작 공간으로 만든 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이런 이제 작품들은 캘리그라피라는 이제 장르라고 다 이제 알고는 계신데 이 과연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작가님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 손으로 쓰는 기술적인 아름다운 글씨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표현할 때 뭐 감성 글꽃, 마음 글꽃 피우다라는 장르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쓰는 기술만이 아닌 왜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피울 수 있는 감성을 총집합할 수 있는 예술 종합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 종합체. 네. 예. 자, 이렇게 뱀띠 해가 밝았습니다. 작가님을 찾는 네네. 그런 곳에는 어디든지 또 달려갈 네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그래서 최근에 무슨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새해 첫 문을 여는 제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새해 희망을 크게 그리고 활기차게 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공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찾는 것도 그렇지만은 공연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언가 염원을 담던가 이제 다른 분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으로 힘차게. 네. 이렇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간에 이제 어떤 작품들이 켜켜이 잘 쌓여 왔을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요즘에는 좀 콜라보존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돌문화공원에서 작가 협업해가지고 거기 레지던스 해가지고 제주의 이야기를 풀던지 아니면은 왜 재즈 음악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공연과 좀 더불어서 제가 무대 공연 예술 드로잉 퍼포먼스 이것도 캘리로 그리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좀 작업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외국에 제주시를 가지고 공연한 지금 해외 교류전은 한 3-4번 정도 더 했었던 것 같고요.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20여 회? 20여 네. 그리고 오히려 회원전을 이제 좀 작업할 수 있게끔도 한 10여 회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예. 많이 했네요, 많이.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작가가 되셨을까? 캘리그라피 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
캘리그라피 하기 전에는 제 창업 전문가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액세서리 가게, 뭐 의류, 어쨌거나 저는 좀 자영업 쪽으로 예, 많은 뭐 장사를 하고 전에 이제 카페를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제 작업이랑 그리고 뭐 예술 활동이랑 좀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도에서 카페 했던 계기, 예, 거기를 이제 꾸미는 때 이 켈리가 제가 배워서 나의 카페를 꾸미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원래 첫 스타트였어요. 작가님도 처음부터 캘리그라피를 잘 하셨던 거가 아니고 배우셨던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해보니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로 나의 카페를 이렇게 소소하게 꾸미면 어떨까? 이게 첫 스타트였어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전에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재주도 많았네요, 작가님이. 조금 뭐 이제 디자이너를 하긴 하니까 그때도 이제 글씨로 꾸미는 거를 먼저 좀 하긴 했죠. 제가 호텔 디자이너여서 이게 내부를 꾸미던가 안으로 이제 뭐 장식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로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손으로 좀 이것저것 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손재주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어떻게 저런 재능을 타고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공간을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꾸며서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 촬영 전에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작품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네. 글씨의 느낌도 이게 그림인가 하는 어떤 모습의 느낌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글꼴이 만들어지는 건지 왜 우리 프로그램 보면 뭐 글씨체가 다양하게 뭐 휴먼 명조도 있고 신명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작가님도 그런 글씨체를 다 탑재를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지 그때 달라지는 건지 막 궁금하더라고요. 탑재를 해놔야 되는데 저의 진짜 글 소스는 탑재를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작가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시시각각 바뀐다라는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르쳐 드리는 글귀 같은 경우에는 탑재한 글귀로 좀 해주는 건 좀 맞게 맞아요. 왜냐하면 규칙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소화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별개로 하는 거와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실은 글씨를 탑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뭐 빗소리를 들으면 그 비에 왜 뭐 바람 부는데 내리는 빗소리와 정말 고요한데 왜 우리 뭐 곶자리의 그런 푸른 초록에 있는 그럴 때 있는 빗소리와의 느낌이 되게 틀리거든요. 그 마음에서 오는 그려지는 영상같이 좀 표현하는 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몽롱하게 안 잡힐 것 같긴 하지만 좀 잠깐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소리하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약간 좀 풀어내듯이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를 들으면 그 시를 보면 그 시의 내용에 그 시인이 표현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노래는 노래대로 들으면 왜 오히려 리듬하고 강약의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눈에 보이는 글자를 좀 바꿔주는 거죠. 시각화 시켜주는 거죠. 와. 그러는 것처럼 좀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가 제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다양하게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 몇 가지 이제 고착화된 글씨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은 뭐 수십 가지가 될 테고 그때마다 수십 가지 글씨체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야, 그것도 캘리그래피의 정말 진정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매력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10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작가님 이제 초창기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승승장구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아까 시작할 때 켈리 이걸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던 게 우연히 좀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처음엔 멋모르게 작가가 됐다고 좀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얼마큼 열심히 해서 위로 좀 올라가야 되고 앞만 보고 좀 달렸었거든요. 그러니 막 작품이 쌓이고 이게 갑자기 뭐 개인전 전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뭐 내에 대해 뭐 커리어를 쌓고 이런 거에만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목표는 이제 전진. 네, 그때는 계속 전진이었어요. 아. 앞으로 나 잘해야 돼.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좀 계속 더 잘해야 돼. 막 이거였다가 지금 코로나 때 이제 다들 힘든 시기에 그 멈춤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쉼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 멈춤일 때 제가 가만히 이제 좀 쉬면서 좀 생각하다가 이제 온라인 좀 강의를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꿀꿀한데 내가 그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삭막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물어서 이제 뭐 인터넷 공부하고 유튜브 막 물어보고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 뭐 드라이브 스루로 뭐 재료를 나눠주고 소통 강의를 좀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켈리를 바라보는 시점이랑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이 좀 틀려졌습니다. 뭐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나의 글씨가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힐링으로 그리고 친구 같은 글씨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글씨 친구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행하는 느낌으로 저도 그냥 제주 올레길 걷듯이 꼬닥꼬닥 계속 걸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정상보다는 그냥 수평선 평행으로 가는 느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놀멍 쉬멍. 네, 놀멍 쉬멍 걸어멍. 걸어멍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제자 쌤들 좀 많습니다. 그러면 대중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캘리그라피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이미 대중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돼 있다. 이미.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왜 서예는 예술적인 글씨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업적인 기술 글씨로 시작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 때만 해도 저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그거 너 해서 뭐 하냐 또 그 나이에 제가 이제 40대쯤에 있으니까 지금 뭐 그 글씨 써서 뭐 하려고 돈도 안 되는 거 소위 말하는 돈도 안 되는 거 하는데 지금은 그 켈리에 플러스가 시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술에 공예화하는 켈리와 그리고 상업적이면 상업적이 하는 켈리와 그리고 디자인적인 켈리와 그리고 요즘은 뭐 미술 뭐 서양화든 동양화든 결합하는 켈리와 이렇게 변화가 점점점 돼서 오히려 예술적인 장르로 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했던 분들이 작가 활동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한테 뭐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으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직업 자체도 그냥 캘리그라피 작가에서 저도 캘리그라피로 하고 있는 일이 좀 많거든요. 글씨 디자이너, 이제 우리 상업적인 글씨 할 때 글씨 디자이너, 그리고 뭐 누군가의 강사이기도 하고,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기도 하고, 공연 예술. 뭐 퍼포먼스 공연하면은 이제 보이는 공연 예술로도 하기도 하고 하면 벌써 지금 4개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파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럼 뭐 일러스트레이터 5개 더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글씨로 할 수 있는 게 직업이 진짜 7, 8개, 9개 계속 뻗어나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지금도 대중화 됐긴 했지만 더 계속 발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관련된 소재가 이제 제주인 경우가 많이 좀 눈에 띄었고 독특하고 그래서 이제 눈길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작가님 이제 그 작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처음 글씨 약간 제가 접근했을 때가 좀 힘든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들 때 글씨와 가장 처음 이렇게 교차됐던 부분이 저 바다였거든요. 네,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이제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섬과 제가 우도에서 이제 몇 년 생활을 했었어요. 예,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그 마땅한 제주에 틀린 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예쁘고 마냥 좋은 그런 제주가 아닌 정말 하늘이 파란데 제주 바다가 밑에서 소형들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태풍 불 때나 하면은 그 잔잔한 바닷속에 감추어진 검은 바다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글씨도 이게 무언가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씩 끄집어내면 어떤 표현이 될까 하면서 하나씩 진짜 쳐내려나고 찍고 스쳐가면서 그린 글자들이 내 모습을 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제주이기도 해서 그 척박한 삶의 속에서도 그래도 무언가 놓치지 않는 그 제주에서의 힘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걸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주의 연관성을 되게 좀 많이 좀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주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은 참 많은데 네. 어떤 것들을 이제 글과 연결을 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처음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면서 바다에 대한 일단 자연에서 보여지는 거를 1차적으로 풍경으로 좀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 시인의 시 있죠. 시에서 이런 보여지는 형상을 그리기도 하고요. 노래도 좀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주변 속에 보면 이런 뭐 돌담이나 이런 마을을 좀 걸으면서 느껴지는 그 고요함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뭐 제주의 빛깔, 색깔들이 다 작업의 포인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이제 개인전 표현할 때가 다 받아주니 바다라더라 해서 이제 받아주니 바다라더라. 바다가 다 받아줘서 바다인 거예요. 바다란 이름이. 그래서 해녀와 약간 제주의 바다의 섬의 이야기를 담은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유전에 끝난 전시를 할 때는 이제 제주의 돌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보면 돌 같은 경우에는 있는 왜 화산에서 뿜어지는 빛깔이 깊은 제주 돌에 숨겨있는 색을 막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 요전 최근래 작품은 제주 돌에서 약간 질감이나 내용을 좀 찾고, 그리고 색 같은 경우에는 전 약간 원래 먹빛을 좋아하거든요. 먹빛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나의 왜 이게 단묵이 되든 진짜 녹묵이 되든 그 담아낼 수 있는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빛깔을 거기에 담기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요소가 되긴 합니다. 제주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작가님 작품에는 제주어도 많이 볼 수 있죠? 네, 제주가 많이 녹아져 있죠.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을 어차피 글씨이니 애들하고 만날 때는 제주의 은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를 좀 재밌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메케라 할 때 메케라 막 이런 거랑 뭐 무사 할 때도 무사 막 이런 질감을 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좀 손쉽게 쓰고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캘리로 좀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노래,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와 협업을 하면서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방금 이제 해외 교류도 하셨다고 했는데 해외라면 이제 어디를 또 다녀오셨는지, 거기서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교류를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연 행사라고 해서 캘리그라피로 어느 행사 중에 일부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써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으로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한글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 바다라는 시를 표현하는 물빛하고 같이 표현하는 시를 좀 표현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읽지 못하는 글이라도 느껴지는 좀 감성은 똑같은 거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느낌이랑 그 무언가 왜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제주의 느낌을 받았다고 되게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한테도 되게 인기 좋았고요. 봤을 때. 그리고 뭐 시연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 대한 위력이 그냥 보면은 이렇게 스쳐가면서 좀 지나가다가 이 글씨라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씨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 한글 조형성이 그냥 단지 뭐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성이 진짜 K 캘리그라피 몸소 정말 느꼈습니다. 저 계속 사인하고 다녔습니다.
글씨. 언어는 뭐 서로 나라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도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감성이 들어가 있는 글로는 이제 서로 통하는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으로의 이제 목표 같은 것도 이제 뭐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캘리그라피 하고서 지금 개인전 89, 21, 지금 한 7, 8년 좀 된 것 같아요. 개인전을 왜 못했지 하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하고 많은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주고 이분들하고 같이 뭐 동행의 작품을 좀 하긴 한 건데 제가 처음 글씨 쓸 때 또 한 가지 다른 좀 목표가 있긴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평생교육 시대니 그러니까 60이나 70 되면은 제가 몸으로 하는 봉사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되니 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봉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걸로 그게 딱 글씨라고 잡아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적십사사 대한적십사사 제주지부 홍보대사가 되긴 했거든요. 그때 좀 그 나의 꿈이 꿈이 현실이 좀 된 거였어요. 네. 나의 작은 글씨 하나가 이 씨앗의 글씨 하나가 나눔과 사랑의 봉사의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보면서 이 글씨를 가지고 좀 선한 영향력, 선한력을 좀 만들고 좀 마음을 어루어 만지는 그런 글씨로 제가 그리는 세상을 그리고 이런 글씨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좀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냥 소박하고 좀 은은한 그런 좀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거창했나요? 충분히 그런 글씨와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작가님이 또 영향력이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들로 힘을 모아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문화카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글씨를 좋아하는 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단지 무언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무언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 어느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올해에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힘껏 솟아오르는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캘리그라피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어떻게 또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효은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층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충분히 빠져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말씀대로 작품들이 또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또 응원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카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